엄마,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딸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들은 딸의 전화 통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응, 엄마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성년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엄마 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유산도 미리 정리하고. 엄마가 뭘 알겠어.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78세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은 요양원이 아니라 더 잔혹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8,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후로 혼자서 순잔의 밥집을 꾸려왔어요.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식당이지만 30년 넘게 단골들이 찾아주는 소중한 터전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가스레인지 앞에서 보내는 일상.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이 식당으로 딸 혜경이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시켜줄 수 있었거든요. 딸은 지금 대형마트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위 정민이는 중견기업 과장이고 고등학생 손녀 지혜까지. 4대가 함께 사는 게 제 유일한 자랑이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딸 혜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뭘 깜빡해?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고. 그런 건 나이 들면 누구나 그래. 아니에요, 엄마. 진짜 걱정돼요.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면 어때요? 사위 정민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치매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걸까? 엄마, 우리가 함께 병원 가요. 괜찮을 거예요. 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걱정해 주니까 고마웠거든요. 며칠 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MRI, 혈액검사, 인지능력 검사까지. 복잡하고 긴 과정이었죠. 검사 결과 경미한 인지 저하가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딸과 사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 치료비가 약 15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150만 원. 식당 한 달 순수익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위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안방에서 딸과 사위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여보, 엄마 치료비가 만만치 않네. 그러게. 월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이야. 그리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요양원도 생각해야 하고. 요양원비도 월 200만 원은 좋게 들 텐데.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식당 수익으로는 부족하겠어. 우리가 보태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지혜대학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어. 재산, 내 재산을 왜 알아보려고 하지? 식당 건물이 엄마 명의잖아. 그리고 적금도 좀 있을 거고. 나중에 엄마가 더 심해지면 성년후견인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 성년후견인.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엄마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니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을 딸이 관리한다고? 다음 날부터 딸과 사위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엄마 통장 어디 두셨어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엄마 깜빡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내 돈인데 내가 관리하면 안 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웠어요. 며칠 후 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좀 사인해 주세요. 뭔데? 병원비 관련 서류예요. 보험 처리하려면 필요하대요. 서류를 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글씨도 작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냥 병원비 처리용이에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뭔가 이상했지만 딸이 하는 말이니까 믿고 사인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적금을 찾으려고 갔는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접수되어서 본인 단독으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성년후견인, 그때서야 딸이 가져온 서류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불렀어요. 혜경아, 너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내 돈을 못 찾겠다고 하던데?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어. 엄마,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딸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응, 성년후견인 신청했어. 엄마 치매 진단서도 있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이제 엄마 재산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식당 건물도 팔 수 있고. 식당을 팔겠다고? 요양원비 핑계로 하면 돼. 어차피 엄마가 뭘 알겠어. 응, 식당 건물 시세가 5억 정도 되더라. 그거 팔고 적금까지 합치면 7억은 될 거야. 7억.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요양원 보내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지혜 대학비도 해결되고. 엄마가 반대하면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겠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딸이, 내가 평생 사랑한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성년후견인 신청을 철회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 서명이 있는데요. 속아서 한 거예요. 딸이 병원비 서류라고 해서. 법무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철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딸이 제가 치매라고 했는데 어르신, 지금 대화 나누시는 걸 보니까 전혀 문제 없으세요. 치매 진단도 경미한 인지저하 수준이고 법적 판단 능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조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딸분이 어르신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돈을 옮겨 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엄마,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곳으로 골라봤어요. 요양원?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나는 집이 좋아.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엄마, 치매가 진행되면 혼자 있기 위험해요. 가스불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어머니 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적금으로? 내 돈으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혜경아, 엄마가 요양원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엄마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진심은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딸이 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것도 사인해 주세요. 또 뭔데?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예요. 이번엔 속지 않았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재산 처분 동의서였어요. 이거 식당 파는 서류잖아. 엄마, 요양원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식당 팔겠다고 했어. 엄마, 치매 진행되면 어차피 운영 못 하실 거예요. 아직 멀쩡한데 왜 미리 팔아? 딸이 짜증을 냈어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식당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가 뭘 결정해요? 치매 환자가. 그 순간 딸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취급하면서 내 의사는 무시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요? 네. 그리고 딸이 제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증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딸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네.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딸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거든요. 매달 식당 수익의 일부를 조금씩 넣어둔 거였어요. 그 계좌에는 지금 3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딸이 알고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난 재산뿐이었죠. 어르신, 이 계좌는 딸분이 모르시는 거군요?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비밀로 해뒀어요. 그럼 이 돈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바로 손녀 지혜였어요.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이었거든요. 며칠 후 딸이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뭘 모시러 와? 딸이 나섰어요. 엄마, 오늘 요양원 가실 날이에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요양원 직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분이 모든 절차를 다 해주셨어요. 짐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법원에서 발급받은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명령이야.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양원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소가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딸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법적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셨네요. 요양원비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없어서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돌아간 후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했어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지키는 거지. 엄마, 치매 환자가 이런 법적 절차를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위가 의심스러워했어요. 누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했어. 아직 정신 멀쩡하거든. 그때 손녀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싸워요? 지혜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지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너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대학 가서 쓰렴. 봉투 안에는 3억 원이 든 통장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2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너만을 위해서. 딸이 봉투를 빼앗으려 했어요. 엄마,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내 돈이야. 내가 모은 거야. 이런 큰 돈이 어디 있었어요? 너희가 모르는 게 많아. 그날 밤 딸과 사위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혼자 한 거예요. 그래. 치매 환자가 이런 복잡한 일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잖아요. 경미한 인지저하라고 했어. 치매가 아니라. 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내가 언제 속였어? 너희가 멋대로 판단한 거지. 엄마,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식당 팔아서 7억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위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요양원 보내놓고
다음 날 저는 식당을 정상 운영했어요. 치매라고 해서 일을 못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제 딸분이 와서 식당 문 닫는다고 하던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계속 할 거예요. 다행이네요. 이 동네에서 이만한 식당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소문이 나면서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치매라고 해서 무시한 것도 죄송하고, 재산 때문에 그런 생각한 것도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하려고?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어요. 혜경아, 엄마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치매도 아니야. 네, 알아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언제까지 살지, 어디서 살지, 모든 걸 내가 정해. 네, 엄마. 그리고 지혜한테 준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 그 아이 미래를 위한 거야. 알겠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손녀 지혜는 제가 준 돈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식당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게 치매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마무리.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치매나 인지저하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78세에 제 권리를 지켜냈어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누구와 함께 할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통제나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을 운영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 손녀 지혜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치매에 걸리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요.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배운 게 많다면서요. 사위 정민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지금은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러 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손발이 맞아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나이 드신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한 게 큰 실수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요즘 저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었어요. 실버 권리 지키기 모임이라고 해서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고 있어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맞아요.
자식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치매나 건강 문제를 핑계로 재산을 관리하려 하거나 요양원 입소를 강요하는 경우들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할머니의 당당한 권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78세에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어제는 손녀 지혜가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어머, 할머니 정말 젊으세요. 78세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저를 보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의 권리는 너희가 지켜야 해. 네, 할머니.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당 문을 열 때,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할 때, 손녀가 대학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올 때,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7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인터넷 뱅킹도 혼자 해요.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언제 이런 걸 다 배우셨어요?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어. 나이는 핑계야. 강력한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재산을 노리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나 인지저하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누구와 함께 할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78세에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을 열어요. 오늘도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밥 부탁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다. 7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일기에서 가족의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순잔의 밥집 벽에 걸린 글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존엄하게 살아가세요.